코스피 4,500 돌파. 언론에선 연일 샴페인을 터뜨리고 난리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정작 시장의 큰손인 외국인들은 이미 탈출 버튼을 눌렀거든요. 1월 6일 단 하루 동안 6,300억 원을 팔아치웠고 오늘 아침 개장 30분 만에 또다시 5천억 원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이 폭탄 매물 누가 다 받아냈을까요? 바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정부의 대처 방식입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과 국가 비상금인 외환 보유액을 헐어서 환율 방어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소진 속도가 무려 28년 만에 가장 빠릅니다. 한국은행은 시장 원리 존중 운운하며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지만 뒤로는 시장 개입에 필사적입니다. 이 불편한 진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죠. 오늘 우리가 파헤칠 내용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코스피 4,500포인트. 이것이 우리 경제 체력이 좋아서 달성한 진짜 성적인지 아니면 무너지기 직전의 사상 누각인지 데이터를 통해 검증하겠습니다. 둘째, 외국인들의 대탈출입니다. 그들이 감지한 위험 신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분석해야 우리도 대응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와 한국은행이 필사적으로 감추고 있는 진짜 위기의 실체를 낱낱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팩트체크부터 들어갑니다. 작년 2025년 한 해 동안 코스피 상승률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무려 75.6%였습니다. 1999년 이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형적인 폭등세였죠. 올해 2026년은 시작한 지 며칠이나 지났다고 벌써 1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를 한번 볼까요? 작년 1월 5만 3천 원 하던 주가가 지금 14만 원을 찍었습니다. 3배 가까이 뛴 겁니다. SK하이닉스는 아예 70만 원 고지를 넘어섰고요. 표면적으로는 완벽한 슈퍼사이클처럼 보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광풍에 메모리 가격 상승까지 겹쳤으니 뉴스에서 코스피 5천 시대 열린다며 호들갑 떨만도 하죠. 증권사 리포트는 온통 장밋빛 전망 일색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섬뜩한 자금 이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불과 하루 전인 1월 5일까지만 해도 외국인은 2조 1천억 원어치를 쓸어 담았습니다. 하루 매수세가 이 정도니 지수가 천장을 뚫을 수밖에요. 그런데 6일을 기점으로 태세가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매수 버튼에서 매도 버튼으로 손을 옮긴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글로벌 스마트머니가 한국 시장에 들어온다는 건 상승 여력이 있다는 뜻이지만 판다는 건 먹을 만큼 먹었으니 꼭지에서 털고 나가겠다는 강력한 엑시트 신호입니다. 여기서 소름 끼치는 사실은 외국인이 던진 그 엄청난 물량을 누가 받았냐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 바로 개미들이었습니다. 1월 6일 하루에만 5,950억 원, 거의 6천억 원 가까운 물량을 개인이 받아냈습니다. 이건 마치 시한폭탄 돌리기 게임과 같습니다. 음악이 멈추면 폭탄이 터지는데 지금 마지막 폭탄을 우리 개인들이 끌어안고 있는 형국입니다. 도대체 외국인들은 왜 지금 짐을 싸는 걸까요? 첫 번째 트리거는 환율입니다. 지난 12월 원달러 환율이 1,484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심리적 저지선인 1,500원이 뚫릴 위기였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가 구두 개입으로는 안 된다, 실력 행사를 하겠다며 시장에 난입했습니다. 달러를 무차별적으로 시장에 풀었습니다. 덕분에 환율은 며칠 만에 1,440원대로 주저앉았죠. 하지만 외국인들의 셈법은 달랐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답이 딱 나온 겁니다. 정부가 억지로 환율을 눌러놨네? 지금 주식 팔아서 달러로 바꾸면 환차익까지 챙겨서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해하기 쉽게 수영장으로 비유해보죠. 물이 넘치려고 하니까 관리인이 펌프를 동원해 억지로 수위를 낮춰놓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알죠. 저 펌프 멈추면 물은 다시 차오른다. 물바다 되기 전에 지금 나가자. 이게 외국인들의 현재 포지션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외환 보유액 고갈입니다. 한국은행이 1월 6일 발표한 성적표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2025년 12월 말 기준 외환 보유액은 4,280억 5천만 달러. 한 달 전보다 26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겨우 26억 달러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핵심은 시기입니다. 12월은 통상적으로 외환 보유액이 늘어나는 달입니다.
은행들이 연말 건전성 비율을 맞추려고 달러를 맡기고 채권이자 수익도 들어오는 시기니까요. 그런데도 잔고가 줄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실제로는 50억에서 80억 달러 이상의 막대한 돈을 환율 방어에 쏟아부었다는 뜻입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이후 12월 기준으로 28년 만에 최대 감소폭입니다. 집에 불이 났는데 소방관이 물탱크에 물을 마구 뿌려대는 상황과 같습니다. 당장 불길은 잡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물탱크 바닥이 드러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다음에 진짜 큰 불이 나면 그때는 뿌릴 물이 없다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중앙은행의 신뢰 추락입니다. 이창용 총재는 작년 하반기 내내 데이터를 보고 금리를 결정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시장은 이를 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해석했죠. 하지만 환율이 폭등하자 한국은행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금리 인하는커녕 외환 보유액을 털어 환율 막기에만 급급해졌죠. 게다가 새해 들어 총재의 입에서 믿기 힘든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1월 2일 신년사에서 최근 1,400원대 후반의 환율은 우리 경제 기초 체력과 동떨어진 수준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중앙은행 총재가 특정 환율 레벨을 두고 너무 높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건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다급하다는 방증이죠. 더 충격적인 건 책임 전가였습니다. 환율 급등의 원인을 국민연금과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 개미들에게 돌렸습니다. 거주자의 해외 증권 투자가 수급 불균형을 초래해 환율을 끌어올렸다는 논리입니다. 심지어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국민연금은 기계적으로 달러를 사들이고 외환 당국은 그걸 막느라 달러를 파는 진퇴양난의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 한쪽 주머니에서는 달러를 사서 해외로 내보내고 다른 쪽 주머니에서는 달러를 팔아 환율을 막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흘 뒤인 1월 5일에는 수위가 더 높아졌습니다.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고환율이 산업 경쟁력과 내수 경제에 치명타를 줄 수 있다며 정부기관들의 공조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금리 인하라는 희망 고문을 하더니 이제 와서 말을 바꾼 겁니다. 환율 때문에 기업 다 망하고 서민 경제 박살난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셈이죠. 정책의 일관성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경제 전망 또한 암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1.8%라지만 그 내막을 보면 반도체만 독주하는 K자형 양극화 성장입니다. IT를 빼면 성장률은 1.4%에 불과합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잔치판이고 나머지 자동차, 화학, 중소기업들은 말라 죽어가고 있다는 섬뜩한 경고입니다.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가 지표보다 훨씬 끔찍한 이유 궁금하시죠? 그 결정적인 증거가 한국은행 통화정책 방향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불과 작년 11월까지만 해도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번엔 그 말을 싹 지워버렸습니다. 인하 여부 결정? 말장난으로 바뀐 겁니다. 속내를 까보면 간단합니다. 금리 내릴 생각 꿈도 꾸지 마라. 데이터 보면서 깐깐하게 굴겠다는 선언이죠. 비둘기파는 전멸했고 매파만 남았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유지경성이라는 고사성어까지 들먹이며 경제 도약을 기원한다는데 글쎄요. 냉정하게 말해서 외국인 투자자들 눈에는 이게 어떻게 비칠까요? 한국중앙은행은 원칙도 없이 말 바꾸기 게임이나 하는구나 싶지 않겠습니까? 작년엔 간만 보다가 환율 튀니까 갑자기 국민 탓하고 경고장만 날립니다. 독립성은 개나 줘버리고 정부 눈치만 보는 꼭두각시로 전락한 겁니다. 여기 더 있다간 큰일 나겠다. 탈출하자. 이게 결론입니다. 자,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정부와 하는 이 죽어도 말 안 해주는 불편한 진실 까보겠습니다. 첫째, 외환 보유고 4천억 달러 붕괴의 공포입니다. 지금 4,280억 달러라고 안심하죠? 다들 충분하다, 문제없다 노래를 부르는데 1997년 IMF 때 기억 안 나십니까? 그때도 펀더멘털 튼튼하다고 큰소리 쳤습니다. 결과는 국가 부도였죠. 4천억 달러가 왜 심리적 마지노선이냐면요. 무디스 같은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이 숫자를 목숨 걸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선이 깨지는 순간 대한민국 신용등급은 바로 강등됩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들 해외에서 돈 빌릴 때 이자 폭탄 맞습니다. 그 비용
누가 감당할까요? 결국 소비자 물가에 고스란히 얹어집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 끔찍한 시나리오는 쏙 빼고 괜찮다는 앵무새 답변만 반복하고 있죠. 둘째, 여러분의 소중한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막으로 쓰고 있다는 사실 절대 말 안 합니다. 지난 1월 2일 하는 총재 발언을 뜯어볼까요? 국민연금은 달러를 기계적으로 사모으고 외환당국은 환율 잡겠다고 달러를 내다 파는 진퇴양난의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실토했죠.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한다고 원화 팔고 달러를 사들이니 환율이 치솟습니다. 그러면 하느니 환율 튀네? 하면서 비상금인 외환 보유고를 헐어서 달러를 팝니다. 환율 좀 눌러보겠다고요. 결과가 뭡니까? 노후 자금으로 달러 사고 나라 비상금으로 달러 팔고 이미 빠진 독에 물 붓기를 무한 반복하면서 정부는 이걸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습니다. 내 노후 자금이 환율 막는 총알바지로 쓰인다는 걸 알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셋째, 28년 만에 최악이라는 지표를 교묘하게 물타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외환 보유고가 26억 달러나 증발했습니다. 이때 한국은행 해명이 아주 걸작입니다. 금융기관 예수금 증가 어쩌고 기타 통화 환산액 저쩌고 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가 도대체 무슨 외계어입니까? 단순하게 말해서 우리가 환율 막느라 달러 엄청 갖다 버려서 줄었습니다. 이 소리를 있어 보이게 포장한 겁니다. IMF 이후 28년 만에 12월 기준 최대 감소폭이라는 공포를 어려운 경제 용어로 덮어버린 거죠. 넷째, 반도체 몰빵 경제의 시한폭탄입니다. 이창용 총재가 자백했죠. IT 빼면 경제 성장률 1.4%다. 이게 얼마나 소름 끼치는 숫자인지 감이 오십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휘청이면 대한민국 경제가 셧다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코스피 5천 간다며 바람을 잡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 장밋빛 미래다 외치면서 개미들을 주식판으로 유인하고 있죠. 반도체 꺾이면 지옥문 열리는 건 입도 뻥긋 안 합니다. 다섯째, 모든 고통의 청구서는 결국 국민에게 날아옵니다. 환율 1,500원, 수입 물가 폭등합니다. 기름값, 밀가루값 다 미친 듯이 오르겠죠. 곳간 비면 IMF 시즌2, 살인적인 긴축 재정 들어가는 겁니다. 금리 올리고 세금 쥐어짜고 복지는 칼질하고 그 고통 누가 짊어집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도 윗분들은 안심하라며 마취주사만 놓고 있습니다. 경고등은 깨부수고 책임은 국민연금이랑 서학개미한테 떠넘기는 것. 이게 저들이 숨기는 더러운 진실입니다. 정리 들어갑니다. 코스피 4,500? 축포가 아니라 폭탄 돌리기일 수 있습니다. 눈치 빠른 스마트머니는 이미 비상구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정부는 태평성대를 외치지만 뒤로는 28년 만에 최대로 달러를 탕진했습니다. 한국은행요? 입으로는 시장 원리 존중한다면서 손으로는 매일 달러 팔아치우기 바쁩니다. 자,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해야 할 생존 행동 강령 3가지입니다. 첫째, 계좌 수익률 30% 넘겼습니까?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절반은 현금으로 바꾸세요. 둘째, 빚내서 주식 샀다면 이번 주 안에 무조건 일부라도 갚으십시오. 셋째, 신규 진입은 참으세요. 2021년 코스피 3천 뚫었을 때 5천 간다고 난리 쳤던 거 기억나시죠? 결국 2200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다만 학습된 자와 잊은 자의 잔고 차이만 벌어질 뿐입니다. 선택하십시오. 파티장에 남아서 설거지를 할지, 미리 챙겨서 나갈지. 오늘 내용이 뼈가 되고 살이 됐다면 보통의 경제학, 구독, 좋아요 박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국 경제가 지금 낭떠러지 끝에 매달려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전문가들은 2026년 원달러 환율이 다시 1,500원을 뚫어버릴 거라고 경고장을 날리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은 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1,438원으로 눌러놨지만 금세 1,445원으로 튀어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으로 억지로 눌러놓은 용수철, 곧 터진다고 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코스피 4,100포인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신기루라고 부릅니다. 왜 실체 없는 허수일까요? 환율 1,500원이 재돌파하면
우리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2026년 내 돈 지키는 생존 지도가 보일 겁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2026년 1,500원 재돌파. 정확히 어떤 재앙일까요? 수영장 이론으로 설명해드리죠. 한국경제라는 수영장에 구멍이 뻥 뚫려 물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바로 외국 자본의 이탈입니다. 정부가 호스로 물을 채우고는 있지만 새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1,500원이 깨지는 순간 물은 폭포수처럼 빠지고 누가 벌거벗고 수영했는지 만천하에 드러날 겁니다. 외국인들은 이미 한국 시장에 위험 딱지를 붙였습니다. 금리 내려도 한국은 답 없다 판단하고 짐을 싸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금리 격차 노름이 아닙니다. 시장이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 즉 펀더멘털 자체를 불신하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도대체 왜 등을 돌리는 걸까요? 한국 주식판을 한번 냉정하게 까보십시오. 코스피 4,100포인트, 겉포장은 그럴싸하죠. 하지만 그 화려한 포장지를 뜯어내면 썩어 문드러진 속살이 드러납니다. 지수를 억지로 떠받치고 있는 건 반도체와 자동차, 딱 두 개의 기둥뿐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를 걷어내면 한국 증시에 뭐가 남습니까? 외줄 위에서 벌벌 떠는 광대꼴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민낯이 딱 그렇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라는 두 개의 목발에 의지해 간신히 숨만 붙어있는 형국이라는 겁니다. 2025년에 인공지능 광풍이 반도체 수출을 견인하며 코스피를 4,10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 이 사이클이 꺾인다면 그땐 어쩌시겠습니까? 그나마 버티던 목발 하나가 부러지는 순간 한국 경제는 날개 없이 추락합니다. 건설업은 이미 뇌사 상태입니다. 2025년 10월 기준 악성인 준공후 미분양 물량이 무려 28,080호에 달합니다. 연초보다 22.8%나 폭증했죠. 이 추세라면 2026년엔 마의 3만 호 벽도 뚫립니다. 내수시장은 오죽하겠습니까? 커피 한 잔에 7,000원이 넘어가니 지갑을 닫아버립니다. 소고기 값이 60%나 뛰었는데 누가 마음 편히 고깃집을 가겠습니까? 한국은 반도체 몰빵이라는 기형적 외골수 경제입니다. 이게 치명적인 급소죠. 하지만 진짜 공포는 이제 시작입니다. 부동산과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의 타이머가 끝나가고 있거든요. 2025년 2분기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9.7%를 찍었습니다. 빚 규모만 무려 1,968조 원에 육박합니다. OECD 평균인 65%보다 무려 25%포인트나 높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3억 원 빚내서 아파트 산 30대 신혼부부를 떠올려 보십시오. 대부분 변동금리에 덫에 걸려 있습니다. 환율이 1,500원선을 뚫으면 한국은행은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 방어엔 다른 도리가 없으니까요. 그 순간 이 부부의 월 이자 부담은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수직 상승합니다. 외식, 쇼핑, 여행은 꿈도 못 꾸고 생존을 걱정해야 합니다. 이런 비명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는 겁니다. 아파트가 안 팔리니 건설사는 돈맥경화에 걸리고 돈을 빌려준 은행도 같이 망가집니다. 건설사의 몰락은 곧 저축은행과 증권사의 연쇄 부도입니다. 이게 바로 모래성 위에 지은 자산시장의 실체입니다. 바늘만 스쳐도 터지는 풍선처럼 작은 충격 하나에 시장 전체가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미 투자자들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투자가 아니라 도박판에 뛰어들었습니다. 2025년 내내 영끌과 비투가 유행병처럼 번졌으니까요. 빚내서 주식 사고 코인 사느라 혈안이 됐습니다. 특히 이 30세대가 과열된 투기장을 주도하고 있죠. 적나라한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하루 만에 주가가 20%, 30%씩 널뜁니다. 실적이 좋아서 천만에요. 투기 자본이 몰려들어 머니게임을 벌이는 겁니다. 기업 가치와 주가는 따로 놀고 있어요. 작전 세력과 투기꾼들이 만든 거품일 뿐이죠. 외국인 큰손들 눈에 한국 시장이 어떻게 비치겠습니까? 여긴 투자가 아니라 강원랜드구나라며 비웃을 겁니다. 시장 신뢰도가 바닥을 치는 거죠. 삼성전자 보통주의 외국인 지분율이 현재 51.98%입니다.
50% 방어선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이 마지노선이 뚫리는 순간 패닉 셀링이 시작됩니다. 꽉 찬 극장에 불이 났다고 상상해 보세요. 처음엔 눈치만 보다가 누군가 불이야 외치면 너도 나도 출구로 쇄도하는 법입니다. 외국인 지분 50% 붕괴가 바로 그 탈출 신호탄입니다. 코스피가 하루에 5%, 10%씩 녹아내리는 대폭락장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환율 1,500원 돌파와 외국인 자본 이탈이 동시에 터진다면 그 불똥은 고스란히 부동산으로 떱니다. 메커니즘은 아주 간단합니다. 고환율은 수입 물가 폭등을 부릅니다. 커피, 고기, 밀가루 할 것 없이 다 오르죠. 내 월급의 가치는 쪼그라드는데 집 살 여력이 남아있겠습니까? 거래 절벽이 오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짚어드리죠.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면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듭니다. 원화가치 방어를 위해선 선택지가 없거든요. 기준금리가 3%대에서 3.5, 4%로 뛰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어디로 튈까요? 5%, 6%는 우습게 넘어갑니다. 서울에 5억 원짜리 집 한 채 가진 40대 가장을 예로 들어봅시다. 3억 원을 변동금리로 빌렸다고 가정해보죠. 지금은 4% 금리라 월 이자가 100만 원입니다. 이것도 버거운데 6%가 되면 150만 원을 은행에 갖다 바쳐야 합니다. 앉은 자리에서 50만 원이 증발하는 셈이죠. 월급 500만 원 받아서 이자 떼고 생활비 300만 원 쓰면 손에 쥐는 건 고작 50만 원뿐입니다. 저축은 사치고 애들 학원비 내기도 빠듯해집니다. 결국 이 사람이 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 집을 처분하는 것뿐입니다. 외통수죠. 문제는 이런 처지의 영끌족이 전국에 수백만 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매물을 쏟아낼 겁니다. 받아줄 사람은 없는데 팔겠다는 사람만 아우성인 상황. 집값 폭락은 필연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건설사 부실 폭탄까지 터집니다. 앞서 언급한 악성 미분양이만 8,080호 기억하시죠? 이게 3만 호를 넘기는 순간 건설사들의 자금줄이 말라버립니다. 건물은 올렸는데 분양이 안 되니 공사비 회수가 불가능해지죠. 은행 돈 빌려 짓는 PF,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부실화되는 겁니다. 분양 수익으로 갚아야 할 돈을 못 갚으니 건설사는 흑자 부도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시공사가 쓰러지면 돈을 댄 저축은행과 증권사도 줄초상을 치르게 됩니다. 도미노 게임처럼요. 2011년 저축은행 사태의 악몽을 잊으셨습니까? 부동산 PF 부실로 저축은행 7곳이 줄폐업했었죠. 그 사태의 재림이 코앞입니다. 게다가 더 끔찍한 건 전세 시장의 붕괴가 동반된다는 점입니다. 한국에만 존재하는 기형적 제도, 전세가 문제입니다. 집주인들이 그 큰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어디에 썼을까요? 대부분 갭투자 대출이자 막는 데 썼습니다. 금리는 뛰고 집값은 내리꽂는 지금 상황을 대입해봅시다. 5억 원짜리 아파트를 내 돈 없이 대출 3억, 전세 2억 껴서 샀다고 칩시다. 전세금으로 간신히 버텼는데 이자 폭탄이 떨어지고 집값마저 4억 원으로 주저앉습니다. 2년 만기가 돌아왔을 때 세입자에게 줄 2억 원이 있을까요? 집을 팔아 4억 원을 챙겨도 은행 빚 3억 갚고 나면 1억밖에 안 남습니다. 전세금 반환이 불가능한 거죠. 이게 바로 악명 높은 깡통 전세입니다. 보증금을 날린 세입자들은 오갈 데 없는 신세로 전락합니다. 종잣돈이 사라졌으니 이사 갈 수도 없죠. 심각한 사회적 재난이 닥치는 겁니다. 2022년 전세 사기 대란은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훨씬 거대한 규모의 파도가 덮칠 테니까요. 이 와중에 집을 살 사람이 있을까요? 고금리의 집값은 낙엽처럼 떨어지고 경제는 살얼음판인데 제정신이라면 지금 매수 버튼을 누르겠습니까? 바닥 밑에 지하실 있다며 관망하겠죠. 부동산 시장은 빙하기에 진입합니다. 정부가 1968조 원의 가계부채와 PF 부실을 막아보겠다고 억지로 유동성을 공급하고는 있습니다만 역부족입니다. 이건 치료가 아닙니다. 썩어가는 상처를 반창고로 대충 가리고 폭탄 터지는 시간만 뒤로 늦추고 있을 뿐입니다. 2026년이 되면 그동안 외면했던 대가가 1,500원이라는 살인적인 환율 청구서로 날아올 겁니다. 감당할 자신 있으십니까? 2013년의 악몽을 다시 꺼내보죠. 당시 시장은 거래 멸종 상태였습니다.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이 씨가 말랐었죠. 하지만 그때는 최소한 외국인 자본이 한국 시장을 지탱하고는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외국인들이 짐을 싸서 떠나고 있습니다. 환율이 마지노선인 1,500원을 뚫는 순간 자본 이탈은 댐이 무너지는 속도로 일어날 겁니다. 핏줄 같은 돈이 빠져나가면 한국 경제는 식물인간이 됩니다. 기업은 투자를 멈추고 직원을 자릅니다. 실직자가 넘쳐나는데 누가 집을 사겠습니까? 지옥 같은 데스 스파이럴이 시작되는 겁니다. 상황을 아주 심플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환율 1,500원 돌파, 즉시 금리 폭등, 이자, 지옥, 투매 행렬, 건설사 부도, PF 폭탄 점화, 금융마비, 전세 증발, 집값 반토막. 이 모든 재앙이 불과 한두 달 안에 연쇄적으로 터집니다. 공들여 쌓은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죠. 이게 정해진 파국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깜깜이 상태라는 겁니다. 선물 시장은 큰손들의 작전판인데 개미들에게는 이 정보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 시장은 정보의 불투명성이 심각합니다. 1997년 IMF 사태를 복기해 보세요. 당시 골드만삭스나 JP모건 같은 글로벌 세력들만 진짜 장부를 보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정부 말만 믿었죠. 펀더멘털이 튼튼하다는 헛소리를 믿고 있을 때 외국계 자본은 이미 탈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금도 판박이입니다. 월스트리트 책상 위에 있는 정보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이 더 치명적인 겁니다. 환율 1,500원이 깨지면 그 위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1,550원이 될지 1,600원이 될지 그건 외국 세력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보 비대칭의 잔인한 현실입니다. 경제 지표들을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냉정하게 분석해 봅시다. 금리, 환율, 물가, 제조업 지수까지 모든 데이터가 퍼펙트 스톰 직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씩 떼어놓고 보면 버틸만해 보이죠. 하지만 퍼즐을 맞추면 소름 끼치는 그림이 완성됩니다. 모든 계기판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뉴스 앵무새들의 말은 믿지 마십시오. 당장 내일부터 외국인 선물 매도 포지션과 역외 환율, NDF 수치만 챙겨보셔야 합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생존해야 할까요? 현금이 깡패입니다. 유동성을 확보하고 방어 태세를 갖추세요. 구체적으로 은행 예금의 20에서 30%는 무조건 달러 자산으로 바꾸십시오. 환율 1,500원이 뚫리면 원화는 휴지 조각이 됩니다. 미국 우량주, 달러 파킹 통장, 금 ETF, 무엇이든 좋습니다. 원화 비중을 줄이세요. 변동금리 대출자들은 지금 당장 고정금리로 갈아타십시오. 환율 방어를 위해 한국은행이 금리를 미친 듯이 올릴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가면 버스는 이미 떠난 뒤입니다. 나쁜 빚은 영혼을 팔아서라도 갚으십시오. 빚은 하락장의 저승사자입니다. 주식 계좌의 현금 비중도 대폭 늘리셔야 합니다. 코스피 4,100포인트라는 환상에 속지 마십시오. 반도체 착시 현상일 뿐입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50% 밑으로 깨지는 순간 바닥 없이 추락할 겁니다. 현금을 쥐고 있어야 폭락장에서 줍는 기회라도 잡습니다. 제발 환율이 내려가겠지 하는 기도로 원화만 들고 버티는 도박은 하지 마십시오. 레버리지는 자살 행위입니다. 영끌이나 비투는 절대 금물입니다. 지금은 카지노판이 아닙니다. 실체 없는 잡주에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포지션이 바뀌어야 미래가 바뀝니다. 이 냉정한 분석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생존 신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